화려한 뽐을 내고 있을 때 짝대기를 길게 빼는 거예요. 굉장히 멋스럽게. 얘를 만나면 그냥 땡큐라니까. 날씬하니까 숨어 있어. 여러분들의 필기가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글씨체 기주체. 기주체의 이번 편은 모음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 모음 쓰기 편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주체가 지금까지 한 3편 나왔는데요. 이 3편을 합치니까 250만 뷰. 와우. 이 1편 같은 경우에는 200만 뷰를 넘겼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주체를 왜 좋아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글씨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따라해보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 잘 좀 따라하셔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모체, 길동이체, 이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기주체 특징 중에 오늘 배울 모음이 있습니다. 이 모음은 기주체 안에서는 주인공은 아니고요. 나름 전체적인 문장, 단어, 글자 이것을 꾸미는 것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자음을 소개를 하면서 기억은 이렇게 쓰세요, 니은은 이렇게요, 디귿은 이러면서 각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이번에 모음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음은 약간의 종속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국어학자는 아니라서 모음이 종속이라고 뭔 소리야.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냥 기주체 안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모음은 일단 앞에 있는 자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쓰기가 달라져요. 두 번째,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어떻게 쓰는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어는 이렇게 쓰세요, 여 이렇게 쓰세요, 아 이렇게 쓰세요, 이 이렇게 쓰세요 이런 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에 대한 모음의 특징들을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는 몽땅, 짜리몽땅, 몽땅 모음의 운명. 두 번째는 멋부리기 좋은 이중모음. 이중모음이 뭘까요? 네, 세 번째는 이 짝다리 모음의 멋. 궁금하죠? 네 번째는 키다리 모음의 매력. 우후. 궁금하죠? 5번째, 요거 좀 시원해요. 날씬하니까 숨어 있어. 억양이 이래야 돼요. 날씬하니까 숨어 있어. 자, 요 5가지의 모음 활용법.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선 노트 있죠? 자, 이것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윗부분은 초성, 이 자음이죠? 모음 기준이 되는 거고요. 아랫부분은 이것도 자음이죠? 종성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요. 모음이 윗부분 안에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가사를 썼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 샘플 안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요. 그리고 이 가사를 쓴 모든 영상은 영상의 맨 나중에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5가지 활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음 활용법, 몽땅 모음의 운명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음은 자음의 높이 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운명이에요. 두 번째, 모음은 자음의 폭, 너비죠, 너비. 넘는다 혹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가사 샘플을 보고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음의 높이를 한번 보세요. 내가라는 것을 보시면 니은과 에라는 모음을 보시면 가의 기역과 아를 보세요. 결코 초성에 있는 자음을 뛰어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이를 뛰어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글씨를 쓰면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의 모든 순간. 결코 모음이 이 윗부분의 이 폭을 결코 높이적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음은 자음의 폭, 즉 너비.
이것을 넘는다. 예를 들면 여라든지 어라든지 이런 글자들, 이런 모음들에서 특히 이런 폭을 넘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그게 너라서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이것을 한번 써볼게요. 그게 너라서, 기역과 애가 어떤 폭을 갖고 있는지, 니은과 시옷과 이 폭을 한번 보세요. 모음이 폭이 훨씬 넓죠. 이게 바로 기주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몽땅 모음, 비록 작지만 폭만큼은 좀 풍만해서 이런 애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통통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기주체 안에서는 인정받고 산다니까요. 하하. 자, 몽땅 모음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면 문장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문장 자체가 반듯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리듬감도 동시에 주죠. 자음들이 화려한 뽐을 내고 있을 때 진득하게 모음은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모음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멋부리기 좋은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 궁금하시죠? 저는 이거를 부제로 니들만 믿는다. 자음이 화려한 뽐을 막 낼 때 그나마 화려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중모음입니다. 저는 이걸 벌크업 한다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이중모음이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중모음은 이런 것들입니다. 야, 여, 요, 유, 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번 쭉 써볼게요.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조금 화려해 보이죠? 디자인적으로 잘 다듬으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을 좀 활용해 보자는 거죠. 기주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벌크업 시켜주는 거예요. 폭을 확실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높이는 높지 않지만 이 폭만큼은 얘네들을 써야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폭을 넓혀주십시오. 예를 들면 짝대기를 길게 빼는 거예요. 반대로 길게 빼서 가는 거죠. 폭을 충분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벌크업이죠. 이렇게요. 널찍하게. 보세요. 폭을 완전히 빼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달라는 겁니다. 넓이가 충분히 넓을 때 높이는요,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중모음을 쓰는 기주체의 특징입니다. 넓게 간답니다. 넓게 크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글씨들이 있냐면 봤을 때, 이거 한번 보세요. 봤을 때, 이 봤을 때를 보시면 여기 이중모음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와, 이렇게 쌍자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자음의 폭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해 한번 볼까요? 자음보다 폭이 훨씬 크죠? 벌크업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벌크업 시켜주는 것은 기주체에서 첫 글자의 매력, 이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첫 글자가 크게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벌크업하고 있는 이 이중 모음은 모음으로서 또 다른 문장의 멋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얘네들 잘 좀 해결해 보십시오. 비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우어가 커지고 있죠. 멈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시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모음 활용법, 짝다리 모음의 멋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중 모음 중에 이렇게 짝다리를 짚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면 자, 해, 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짝다리 짚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꺾는 거죠. 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평행시키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멋을 조금 부려본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서 한번 볼까요? 행복해. 이거 있죠. 자, 여기에 애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곤 해. 생각만 해도 내 세상은 내 어깨에 아주 많아요. 보세요. 내 세상은부터 해볼까요? 자, 내인데 짝다리 짚은 거예요. 평행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 요거 보십시오. 어떻게 썼는지. 자, 내 어깨에 똑같이. 자, 이렇게 짝다리를 짚는 겁니다. 네. 보세요. 이응 초성 자음보다 어가 굉장히 폭이 커요. 높이는 높지 않은데 이거 기억하시고 어깨에 살짝 안쪽으로 모였어요. 또요. 자, 요 특징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해.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애인데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또는 한쪽만 이렇게 짝다리를 짚어보자는 겁니다. 요 단순한 한 가지로 굉장히 멋스럽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키다리 모음의 매력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키다리 글자, 기주체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이런 거. 솥, 네, 옷, 꽃, 길쭉길쭉하죠. 자, 삼선에서 보면 이런 것들, 이런 거. 옷, 꽃,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키다리 글자인데, 자, 이 키다리 글자의 핵심적으로 공통적인 게 뭡니까? 모음에 있어서는 오를 쓰는 거죠. 때로는 요가 있죠. 자, 이 오 활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키다리 모음이라는 것은 바로 오나든지 요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장 가운데 만났다. 오케이, 땡큐 라고 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그게 왼쪽에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맨 끝에 보면 좋겠다, 그리고 차올라 온통,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예요. 좋겠다, 이 자체가 키다리 글자인데 여기부터 쭉, 예, 오 크게 가죠. 이렇게. 자, 오 크게 갔습니다. 자, 차올라 한번 볼까요? 벗어나지 않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크게, 완전히 키다리. 이 키다리 모음을 쓰면 쭉 키워져 나갈 수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비례적으로 좋습니까? 이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거야. 얘를 만나면 그냥 땡큐라니까.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온통, 욜로, 뭐 이런 거 하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요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앞에 자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이왕이면 이응이 만났다, 시옷을 만났다, 완전히 땡큐죠? 글씨 자체가 달라져요. 자, 키다리 모음 기억하세요. 오, 요입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아주 통쾌해. 날씬하니까 숨어 있어. 그냥 좀 위로가 되잖아요. 아까 왜 그 몽땅 모음, 키는 작지만 폭이 좀 통통한 애들, 얘네들이 중요한 기주체에서의 모음의 역할이라니까요. 날씬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 날씬한 애들은 이 기주체 안에서는 별로 빛을 못 봐요. 어떤 애들이요? 이나 으, 벌써 존재감이 없잖아. 이런 애들이 기주체 안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 왼쪽에서 한번 보세요. 어디 찾아봐봐. 이 의 어디 있어? 있어요. 있는데 별로 티가 안 나잖아. 햇살이, 바람이, 알기, 뭐가 또 있어요? 따스한, 이런 것들 있죠. 있는데 찾기가 힘들어.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애들이야. 여기, 거기, 예, 찾아야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숨겨주세요. 그렇다고 없어서는 안 되잖아. 없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 글자가 안 되니까. 있긴 하지만 숨어 있어야 돼. 날씬하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따스한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바람이 아주 감춰두는 겁니다. 문장 전체에서 티는 안 나지만 중요한 어떤 균형감을 갖게 해주는 역할은 좀 합니다. 아, 이나 의가 나오면 이거는 내가 문장 안에서 그냥 살짝 슬쩍 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숨겨두는 겁니다. 숨겨두세요. 숨겨두세요. 그러니까 날씬하니까 숨어있어. 너무했나? 얘도 중요하긴 해. 그지? 중요해요. 자, 5가지의 모음 활용법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려 봤어요.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가사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한번 써보시면서 이 5가지를 먼디에 두고 쓰시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꼭 마스터하셔서 여러분들의 필기가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글씨 쓰는 게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의 모든 순간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는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끝까지 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